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운 계란 소개해 드릴게요. 구운 계란으로 이용한 계란 장조림까지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계란 삶아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용도는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란 장조림 같은 거 만드는 용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냥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계란을 조금 안 좋아하시거나 다이어트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계란 질감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 흰자 부분에서 그냥 뚝뚝 끊어지거나 그러는데 목욕탕 같은 데서 가서 보시면 파는 구운 계란이라고 있죠. 약간 이렇게 좀 브라운색, 거무튀튀하게 브라운색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계란이 쫄깃하고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알려진 방법은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전기밥솥 안에 넣고 뭐 이제 그걸 눌러가지고 밥하는 것처럼 해서 만드는 건데 일단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 압력밥솥을 이용한 구운 계란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만들면 파는 것과 거의 똑같거나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구운 계란을 만들고 그 구운 계란을 이용해서 응용으로 그 계란 장조림 만드는 것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구운 계란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압력밥솥을 준비하시고요. 압력밥솥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넓적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옛날에 계속 쓰던 한국에서 나오는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거, 약간 위로도 오목한 그런 게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이 잘 돼요. 둘 다 똑같이 다 잘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압력밥솥 안에 계란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서는 이렇게 12개씩 팔아요. 한국에서는 30개인가요? 그렇게 파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12개씩 파니까 요거를 잘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진 계란을 넣게 되면 깨지거나 약간 금이 간 계란을 넣게 되면 나중에 그 계란은 혼자 터지게 돼요. 계란 삶을 때도 똑같긴 한데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금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 깨져도 맛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계란이 다 붙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계란은 조금 많이 하실 경우에는 계란을 여기서 차곡차곡 쌓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거라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계란을 이런 식으로 다 넣거나 여기서 하나씩 더 올리시면 돼요. 한국형 그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위로 좀 길쭉하기 때문에 계란을 약간씩 포개서 넣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안에다 이제 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령이 뭐냐면 물을 넣으실 때 밑에 살짝만 깔리도록, 그러니까 한 겹만 밑에 깔릴 정도로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돼서 밑에 살짝 이렇게 한 겹 깔렸다 싶으면은 여기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넣으시면은 계란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여기 밑에 한 겹 깔리는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한 겹 깔리는 거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더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가 지금 딱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력밥솥의 뚜껑을 닫으시고 그러면 계란을 넣은 압력밥솥을 불 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불을 중간 정도 불로 켜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스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 중간 정도의 불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불로 스팀이 나와서 압력솥에 일정 정도의 압력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압력밥솥 같은 종류의 압력밥솥은 그 압력 게이지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까만색 밑에 초록색이랑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보통 정도, 그러니까 조금 낮은 정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불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한국 압력밥솥, 제가 옛날에 쓰던 그 풍력한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저 게이지 대신에 그 위에 이렇게 칙칙칙칙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위에 그 칙칙칙 돌아가는 그게 막 요란하게 돌아갈 때쯤 돼서 그러면 이제 압력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불을 줄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압력밥솥은 지금 여기 보시면 스팀이 살짝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압력 이상 되면 지금처럼 탁 소리가 나면서 꺼지고 이 압력밥솥 안에 본격적으로 스팀이 쌓이게 됩니다. 압력이 이제 막 팽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저 옆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게이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하게 돼요. 처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네요. 처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까지 게이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빨간색까지 게이지가 올라오면 이 압력밥솥이 지금 지정해 놓은 맥시멈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불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불을 줄이실 때는 저 정도예요. 불을 줄일 때 요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을 최대한 보시고 꺼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주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력밥솥에 있는 압력이 유지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살짝 아주 되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압력밥솥에 있는 그 압력은 그대로 이제 요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 밥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칙칙칙 소리가 나면서 들어갈 때 불을 줄여주시게 되면 한 2, 3분 정도 있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던 위에 있는 그 압력 조절 레버 같은 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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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게 돼요. 거기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냥 그 위에서 스팀이 쭉 빠지는 것처럼 나오게 돼요. 구운 계란의 총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40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만 하면은 구운 계란이 됩니다. 시간을 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계란이 좀 더 다크한 색으로 변하게 돼요. 구운 계란은 소금에 찍어서 그냥 바로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운 계란을 계란 장조림으로 해도 되게 맛있어요. 지금부터 그거 알려드릴게요. 보통 계란 장조림 하면 계란을 이런 그 팥 안에 넣고 같이 끓이거나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되게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소스를 먼저 만들어서 그 소스를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구운 계란에 뿌리거나 재워 놓으면 돼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란장조림 소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소스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간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탕, 그리고 세 번째는 마늘, 그리고 네 번째는 소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물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계란 장조림 만드는 방법은 그 간장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자, 간장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간장은 보통 여기 조그만 소스팬에 바닥이 조금 깔릴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한 이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설탕을 넣어 주시는데 대충 비율은 간장이랑 설탕이랑 1대1 정도예요. 간장 넣으신 만큼 설탕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말린 마늘인데 말린 마늘이 없으신 경우에는 생마늘 한 2조각 정도 얇게 썰으셔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간장 넣은 거 정도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 이제 계란장조림 간장은 약간 좀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농도는 적당히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짜도 괜찮고 조금 싱거워도 괜찮아요. 보시기에 적당할 정도로 이렇게 툭툭툭 한 서너 번 정도 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소금 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계속 궁금하신 분은 그 끓이시면서 살짝 맛을 보시면 돼요. 좀 짜다 싶을 정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소스팬에서 살짝 그 간장을 달여주시는 거예요. 간장을 달을 때 조심하는 거는 꼭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장이 저러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넘쳐버려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랑 막 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다 타서 말라붙어 가지고 청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스팬을 처음에는 문을 닫아 놓고 끓을 것 같은 정도가 되면 문을 열고 바로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간히 좀 섞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간히 좀 섞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설탕 같은 게 다 되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무슨 멸균 소독하는 것처럼 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제일 큰 목적은 마늘에서 약간 향이 우러나고요. 그리고 이 설탕이 제대로 다 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달여주시면 됩니다. 워낙 적은 양을 넣기 때문에 간장이 금방 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져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끓어 넘칠 정도로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끓어 넘치게 되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한 번 딱 끓으면 그때 바로 불을 끄시면 됩니다. 갑자기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구운 계란 만들 때 그 압력밥솥 이용하실 때 그 압력밥솥을 하실 땐 꼭 옆에 계셔야 돼요. 또는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기 힘드시면 압력밥솥이 있는 곳 근처에 주방 옆에 거실이라도 있어서 알람 같은 거 해 놓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압력밥솥이 좀 오래 놔둔다고 해서 막 뻥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압력밥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동을 하신 거예요. 최대 불 크기로 놓고 하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풍년 압력밥솥 사용할 때 압력밥솥을 한번 완전히 다 홀라당 태운 적이 있어요. 그냥 그거 해놓고 제가 게임하느라고 깜빡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타는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나와봤더니 압력밥솥이 그냥 완전히 다 탔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이 생각보다는 안전합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압력밥솥을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화기라든지 이런 거에 해서 반드시 1시간 또는 1시간 20분 알람 맞춰 놓으세요. 그거 맞춰 놓지 않으시면 깜빡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불을 워낙 작게 줄여놨기 때문에 이게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시간이 다 되고 1시간 20분이 다 돼서 불을 껐을 때 바로 스팀을 빼고 열으시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스팀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다려서 뚜껑을 열으려고 딱 눌렀을 때 스팀이 나오지 않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보통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좀 길게는 20분까지 가요. 그 정도는 뜸 들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계란 장조림 만들 때 그 계란을 뭐 냄비 같은 데 넣고 끓이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 그냥 바로 해 드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뭐라 그러죠? 짐락? 이런 그냥 비닐 같은 걸에다가 바로 넣고 만드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두 가지 다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냥 바로 드셔야 될 분들은 그냥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계란을 반으로 잘라서 그 자른 단면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간장 소스 장을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간장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 끓이신 다음에 약간 한 김 빠졌을 때 그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차가운 상태에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된 계란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구운 계란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거 이제 열을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팀을 다 뺀 상태에서 열으셔야 돼요. 좀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식을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안에 계란이 한 2개 정도 깨진 게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고도 잘 몰랐던 미세하게 금이 갔던 그런 계란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깨진 계란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이 깨진 계란 먼저 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이 이렇게까지 난 거 정도는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색깔이 지금 안에 하얀 색깔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거는 지금 1시간 정도 한 건데 여기보다 더 쫄깃쫄깃하게 드실 경우에는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구운 계란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껍질을 깔 때도 껍질이 굉장히 잘 까져요. 그 보통 삶은 계란 같은 거 할 때는 껍질이 잘 안 깨지는데 구운 계란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계란이 다 계란 껍질 안에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껍질이 굉장히 잘 까집니다. 너무 쉽게 잘 까져요. 자, 이게 지금 구운 계란 완성된 거예요. 구운 계란 보시다시피 색깔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구운 계란처럼 변하고요. 요건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1시간 정도 한 건데 여기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 하시게 되면 이 색깔이 좀 더
브라운 색깔로 바뀌고 좀 더 육질이 쫄깃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완성된 구운 계란이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소금에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계란 다이어트 같은 거, 단백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란 되게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냥 삶은 계란만 먹게 되면 그 계란 비린내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란 비린내도 거의 없어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이걸로 이제 장조림 만드실 때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만한 요 컨테이너를 준비를 하시고 여기다 이제 계란을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계란은 그냥 간단해요.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선호해요.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같이 만들어 놨던 양념장, 간장이죠. 이 간장을 이제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실 때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숟가락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약간 자박하게 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넣으시고, 그 계란 장조림 만들 때 계란을 완전히 그 간장에 흥건히 담그려고 그러시면 계란이, 그 간장이 한 통이 다 들어요. 그리고 별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 넣고 간장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앞뒤로 뒤집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뒤집으시면 되냐면, 여기서 뭐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둬서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여기 완성될 때까지는 밖에 있는 게 좋아요. 뭐 완성되는데 이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걸 이렇게 한번 돌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 놓고 나중에 이제 드실 때는 여기서 꺼내서 반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간장을 그 위에다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간이 완전히 딱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런 이제 간편하게 이런 걸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실 때도 뭐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나를 넣고요. 한 두세 개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 제가 일단 2개 넣어 볼게요. 2개 정도 넣은 다음에 간장 많이 넣을 것도 없어요. 한 2숟가락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이 완성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 이 지퍼를 잘 잠궈 주시고, 이거 하실 때 다만 여기서 이제 공기를 이런 식으로 좀 빼서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뒤집고, 이렇게 한번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실 때 요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서브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그냥 바로 계란을 꺼내서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 반 정도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란을 자르실 때는 세로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에 보시면 요 안에까지 다 이렇게 구운 계란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던 그 간장 있죠. 간장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노른자에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노른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맛있는 계란 장조림 간단하게 끝나요. 오늘은 구운 계란을 이용한 계란 장조림을 해봤는데 어떻게 간단하죠? 구운 계란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계란 다이어트, 단백질 다이어트라는 걸 하다가 물론 실패했지만 그걸 하면서 계란을 먹었는데 계란이 하루에도 한 10개씩 먹으니까 너무 비리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계란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구운 계란을 만드는 법을 봤는데, 보통 이제 압력밥솥 말고 전기밥솥 같은 데다 만드는데 그거 말고 혹시 더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제가 만들어 본 방법이에요. 요거는 되게 그냥 드셔도 맛있고, 그 구운 계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조림을 만들면 장조림도 진짜 맛있어요. 요거 되게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 언젠가에서 제가 오늘 요리에 사용됐던 압력밥솥, 저렇게 넓적한 압력밥솥이
저거 있으면 정말 요리가 되게 간편해져요.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랑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 말린 마늘이랑 말린 양파 이런 거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게요.